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왜 제가 있냐면, 이제 오늘 이커머스 시장 전망이라고 이제 NHN 고도랑 이트렌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오늘 좀 방송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사실 뭐 이쪽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한번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새 전자상거래 시장이 뭐 정말 좀 많이 핫하잖아요. 핫한데 쿠팡의 뭐 상장 이슈도 있었고, 또 네이버와 뭐 이마트의 합종 연행도 있고, 굉장히 좀 지각 변동이 좀 심한 이 유통시장인데, 이 시장이 좀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 관점에서 한번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고, 향후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좀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냥 와, 온라인 유통시장이 이렇구나 라는 좀 개념 정도 정립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맘 편히 좀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제가 좀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자, 자료부터 좀 보면서 제가 바로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격변하는 뭐 온라인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한국 이제 유통시장의 현황하고, 지금 이제 미국 하면 이제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은 또 어떤 스토리를 그려왔고, 또 한국엔 지금 이제 2강 체제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네이버와 쿠팡의 또 경쟁 강도, 거기다가 이제 주요한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전망까지 한번 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의 유통시장 현황이에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400조 원 정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한국의 온라인 이커머스 이 시장이 점유율이 이제 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원래 이게 한 30%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50%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뭐냐면 이제 백화점이 전체 한 16.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편의점이 15.5%, 그다음 대형마트가 15.7%, SSM은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체인을 말하는데 여기 3%, 나머지는 다 온라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유통, 오프라인 유통이라 그러죠. 이쪽은 점점 점유율이 줄고 있고, 점점 모든 게 이제 온라인화 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좀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백화점하고 이제 각 섹터별로 한번 제가 매출액하고 이익, 또 주가 흐름을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이게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렇게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하는 건 맞아요. 예, 이 사이즈가 커나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지금 영업이익률이 안 나옵니다.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하고 좀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를 팔아도,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면 한 거의 20원 정도 이게 남겼거든요. 지금은 한 7원 정도밖에 못 남겨요. 그만큼 마진이 박하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10년 동안, 이게 한때 20만 원 넘던 회사거든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회사 GS 리테일. 그래도 편의점은 우리가 뭐 이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편의점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라든가 매출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유지만 돼가지고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빠지진 않지만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대형마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역시 주가도 크게 빠져버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마트는 쓱닷컴 좀 매출액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대형마트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거 이제 면세점은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처참했죠. 돈을 지금 못 버는 상황이고, 중국인 관광객이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면세점은 뭐 어쨌든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쪽을 보실 때 온라인과 대척점이 좀 없는 쪽은 면세점하고 이쪽 편의점 쪽이에요. 이쪽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대체하기 좀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백화점, 뭐 대형마트 이런 쪽은
온라인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년간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시면 2010년도에 이 보시면 30조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데 정말 작년도에 그냥 한번 솟아버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 좀 되게 좀 덜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진짜 쿠팡이나 네이버에 앱을 까신 다음에 진짜로 쇼핑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또 형성이 됐어요. 워낙 뭐 20, 30, 40대 분들이야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평소에 경험이 없던 분들까지도 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급증하게 됐다. 그래서 작년도가 만든 트렌드인데 과연 코로나가 끝나고도 유지가 될 거냐. 뭐 이게 한번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온라인 쇼핑이 준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주요 업체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 이 왼쪽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1등이에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으로는 2등이 쿠팡, 이베이 코리아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20조 원, 3등이고 G마켓 옥션, 그 다음에 4등이 11번가, 그 다음 롯데온, 위메프, 티몬, 그 다음에 카카오 커머스는 사실은 이 선물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하고는 경쟁 강도가 없어요. 없는데 선물하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무려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회사는 신선식품, 쓱닷컴과 마켓컬리, 신선식품 시장에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거래액이 커졌고, 특히 마켓컬리가 좀 후발주자로서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이 신선식품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온라인 삼국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쿠팡,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고 취급고 기준으로는 한 24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쟁 관계죠. 예. 일단 제품들도 많이 겹쳐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검색 기반이죠. 검색 기반으로 유통 이제 플랫폼 이걸 활용해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취급고가 26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액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은 쿠팡은 직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물건을 다 사서 로켓 배송을 해버립니다. 네이버는 중개업체죠. 중개업체니까 직매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거래액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앞서 있고, 그리고 쓱닷컴은 어쨌든 이들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데 주로 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쿠팡과 네이버가 좀 약한 게 이 식품 쪽이거든요. 식품 쪽에서는 쓱닷컴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쓱닷컴 같은 경우는 공산품도 잘하고 싶은데 이들 업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하고 싶기 때문에 네이버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하고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네이버는 이 이마트의 물류 창고를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약한 게 신선식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물류 창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쓱닷컴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로 좋은 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 쿠팡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승자가 좀 누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삼국지 대결은 앞으로 좀 흥미진진할 것 같고, 이게 현재 여기 보시면은 빨간 이제 봉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요게 이제 네이버 차트입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 주가 차트인데 많이 올랐죠, 주가가. 2019년도에 주가가 사실은 뭐 10만 원대 있던 기업인데 지금 40만 원대까지 주가가 한 1, 2년 만에 4배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지오소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아세요? 오아시스 마켓이 마켓컬리 좀 경쟁사인데 온라인 신선식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통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오소프트가 오아시스 마켓의 최대 주주거든요.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게 카카오입니다. 요 파란색 선이. 그래서 보면 온라인 기반의 커머스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 예, 요게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대형 마트 비즈니스는 지금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게 주가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간격이 좁혀지긴 좀 쉽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마트나 롯데쇼핑이 물론 온라인을 잘하면 좁혀지겠죠. 예. 근데 역시나 잘 못한다면은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마트는 네이버에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도약할 수 있는데 롯데쇼핑이 지금 상당히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번에 롯데그룹이 중고나라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중고나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안 쓴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당근마켓이 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중고나라에 대한 지금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롯데쇼핑의 이 중고나라 인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우리나라 이제 시장별 특징인데 한국은요 이게 뭐냐면 되게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분산이 돼 있어요. 한 업체가 독보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네이버하고 쿠팡이 잘하고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아직도 그 두 기업이 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라고 치면 나머지가 또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다 파편화돼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가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존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진 않아요. 되게 좀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 기회를 노리면서 이 시장에서 계속 뭔가 파이를 얻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픈마켓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가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지만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입점업체가 되게 많죠. 그리고 상품 종류가 정말 뭐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옥션이나 지마켓이 그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업체로는 요 세 개 업체가 있고 현황은 옥션과 지마켓이 지금 매물로 나왔고 11번가가 뭔가 좀 이제 아마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해외 직구 시장을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아마존하고 같이 직구 서비스를 런칭할 것 같은데 국내에다가 아예 그 물류창고를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11번가가 직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물건을 아예 그냥 사다가 창고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한국 쪽에 유통을 시키려는 것 같은데 약간 쿠팡 모델이죠.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일단 물류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이 이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존재감이 조금 많이 약해지고 있다. 거래액은 여전히 많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 비교하는 쪽은 역시 네이버가 잘하죠. 그래서 검색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는 뭐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가 트래픽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이버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사는 물건들은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버리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이 좀 가끔 있는데 일단 편하니까 그래서 네이버를 좀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검색 기반이니까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다 검색이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가 있고 다나와라는 회사 좀 아실 거예요. 이게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인데 IT 기기는 다나와가 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PC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다나와가 트래픽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경쟁 관계지만 약간 다나와는 IT 기기에 기반한 가격 비교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그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게 스마트 스토어죠. 여기에 소상공인 분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게 활성화돼 있고 네이버 특히 그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이 네이버 포인트를 많이 줘요. 이 스마트 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 대상으로는 그 하나를 사도 네이버 페이를 많이 주니까 그 약간 유입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고 다나와는 IT 제품 위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이제 경쟁력은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이게 홈쇼핑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악재죠. 예. 홈쇼핑 그 비싼 연봉을 받으시는 그 호스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상품을 설명하고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딱 이 쇼핑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해요. 예.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 실제적으로
또 되게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들이.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커지면서 네이버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반대로 홈쇼핑 회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그런 좀 사업 모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은 새벽 배송 마켓컬리가 뭐 히트를 쳤죠. 저도 마켓컬리 한참 좀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새벽에 이제 배송하는 게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걸로 일단은 히트를 좀 끌었고, 거기다가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니까, 원래 우리가 먹거리는 마트에 가서 직접 사잖아요, 보고. 근데 이제 가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예 먹거리도 그냥 우리 시켜 먹자. 예, 그리고 품질도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쓱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이 상관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거래액도 급증하고 있고, 이마트의 장점은 물류창고 같아요. 이 네오라는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비용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예, 이마트의 물류창고 요게 경쟁력이 있어서 쓱닷컴이 요새 좀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 마켓컬리는 되게 좀 약간 소득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비싸요. 제품들이. 근데 되게 다양한 제품들, 좀 독특한, 예. 그러니까 어느 그 온라인 마트에서도 그 팔지 않는 굉장히 그 유명한 제품들을 좀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 이마트는 신선식품 위주인데 재고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있으니까 즉시에 공급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켓컬리는 좀 프리미엄 제품 위주고, 오아시스 마켓은 좀 반복 구매가 가능한 좀 대중적인 그런 제품들의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쿠팡의 모델인데 직매입입니다. 사실 마켓컬리도 직매입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요. 그리고 근데 직매입을 하면 좋은 점이 이런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새벽 배송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건들을. 쿠팡도 로켓 배송.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고 물류 창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단점일 수가 있죠. 그리고 로켓 배송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소비자들을 모아왔는데 경쟁사가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직매입하는 것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쿠팡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까먹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조 단위 적자를 벌 정도로 굉장한 이제 돈이 들어갔던 사업인데, 이걸로 어쨌든 이목을 끌었고, 지금은 이제 쿠팡 쓰시는 분들은 쿠팡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락인 효과가 생겨버렸죠. 예. 그리고 주로 하는 거는 공산품 위주로. 그러니까 이 쿠팡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 구매예요. 휴지 같은 거 있죠. 뭐 티슈, 물티슈, 뭐 아니면 칫솔. 내가 주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쿠팡에서 삽니다. 예. 한 번에 이제 묶음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로켓 배송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 다만 신선식품은 조금 이제 경쟁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 스타컴이나 이런 마켓컬리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비슷한 모델이지만 네이버는 직매입이 아니라 중개하는 모델이고, 다만 네이버는 내구재 제품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다나와가 IT라든가 좀 부피가 크고, 한 번에 그 우리가 반복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사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해서 사면 좋잖아요. 예, 최대한 싼 거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쿠팡과 네이버의 좀 결정적인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하고 있는 그 분야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상품 구색들은 좀 그래도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을 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유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길었는데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이제 아마존인데 좀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볼게요. 아마존은 이제 미국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온라인 점유율이요 15%밖에 아직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아까 49%, 일본은 8%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되게 배송 시스템이 독특해가지고 배송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맨이 만약에 가잖아요. 무조건 본인 사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 사인 못 받죠, 당연히.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물건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이 배송하시는 분이 열받아가지고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은 구조 자체가 이게 커지긴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은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15%인데 그 중에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47%. 예. 그리고 아마존이 이렇게 잘하는 배경은
M&A도 했고, 풀피먼트 서비스 이따 설명해 드릴고요.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해줘요. 이게 이제 네이버가 하는 모델인데, 그래서 뭐가 잘 팔리고, 아,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뭐가 필요하겠다. 미리 이메일도 보내버리는 거죠. 예,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고. 그럼 이제 그걸 본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나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예, 그런 정도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달돼 있고, 배송도 빠르고. 그러니까 미국은 배송 문화가 이렇게 빠르진 않은데, 아마존은 어쨌든 빠른 배송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프라임 서비스를 도입해서 한 달에 이제 얼마를 내면 이제 뭐 무료 배송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아마존이 그동안 M&A 한 회사입니다. 알렉사 데이터 분석해주는, 자포스가 신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 동영상, 트위치도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홀푸드 마켓, 오프라인 매장도 그러니까 약간 이마트 모델도 들어가 있어요. 물류창고에 갖고 있는 거죠. 식료품, 신선식품도 하고 있고, 거기다 온라인 의약품 유통도 하고 있고, 그 리비아라는 자율주행 그 자동차, 리비아가 이거 배송하는 회사예요. 배송차, 자율주행으로. 이런 회사들을 각각 필요한 분야에 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인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고, 이게 풀필먼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풀필먼트가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여기에 입점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뭐 보관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반품 관리 다 하려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거를 다 해줘요.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아마존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풀필먼트 센터 창고에 보관도 해주고, 미리 물건 보관해줘요. 내 물건을 재고 관리해주고, 주문이 들어오면 알아서 출고해주고 배송해주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존에서 알아서 반품 환불까지 다 해줘요. 굉장히 편리한 거죠. 나는 상품만 잘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재고 관리, 그러니까 여기 그 풀필먼트 센터에 보관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홈페이지 관리 좀 하면서. 예. 그러면은 아마존이 모든 걸 해주니까 너무나 편리한 거죠. 근데 아마존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필먼트 서비스의 좀 장점이,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집화, 간선 터미널, 중간에 이런 것들을 원래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런 식의 구도가 나오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냥 여기서 아예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아마존이 갖고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송이 엄청 빨라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도 좋고, 그 다음에 예, 이 사업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회사가 네이버랑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앞으로 이 문화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풀필먼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했다고 그 답변한 사람들이 19%가 됩니다. 그리고 1.5배 늘었다, 13.6%. 예, 그리고 증가했다, 37.5%.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도가 있는데 이렇게 증가했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존 풀필먼트가 효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원래요, 처음에 쿠팡처럼 직매입을 했어요. 직매입한 게 요겁니다. 파란색 선. 그럼 비용이 엄청 들죠.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셀러들이 여기 입점을 한 거죠. 이게 네이버 모델이잖아요. 근데 쿠팡은 지금 아직까지는 요 모델입니다. 요 모델이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아마 쿠팡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쿠팡이 택배 사업자 그거를 다시 획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쿠팡도 아마존 모델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은 뭐 일단 일정한 돈을 내면 무료 배송도 해주고 되게 빠르게 배송을 해주죠. 그래서 회원수가 지금 이렇게 112만 명까지 늘어났고, 1억 1,200만 명. 예, 1억 1,200만 명까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의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요새 이제 이런 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송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집 앞까지 거의. 예. 약간 떠먹여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예,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첫 번째가 아마존 락커. 중간에 이제 락커 같은 게, 아마존 락커 설치해서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고객이 여기 가서 본인이 받아오면 돼요. 예, 누가 이거 건들 수 없는 거죠. 그 드론 택배도 있고, 이제 아마존 키라고도 있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이분이 여기 들어가요. 집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놓고 오는 겁니다. 그 아마존 스카우트는 이제 물류 배송, 자동 주행 로봇이죠. 이걸 가지고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 아마존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한국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미국의 아마존도 정말 엄청난 지금 혁신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마존이 했던 거고요. 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한국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이게 네이버의 첫 홈페이지입니다. 쇼핑에 정말 상품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일단 검색 기반이에요. 요걸 쳐서 들어가면 뭐 옥션도 나오고 뭐 쿠팡도 나와요. 사실 가격 비교가 되니까. 근데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입점들을 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이버 페이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제품을 딱 치면 엄청난 셀러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네이버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거기서 선택이 되면 특히 스마트 스토어가 선택이 되면 굉장히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 네이버 페이를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좀 키우려는 분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진짜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팔아요. 예. 이렇게 뭐 슈퍼맨 옷도 본인이 직접 입고 되게 재밌게 판매하는데 실제로 이거 하면서 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게 트렌드고 다른 이제 업체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사실 이제 그 커머스 핵심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판매자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마케팅도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죠. 여기 입점하신 분들은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획도 하고 마케팅 어떻게 하지, 배송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주고 예, 물건만 좋으면 되는 거죠. 예. 쇼핑 라이브 뭐 렌탈도 해주고 배송까지. 그래서 네이버 커머스의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 방향인데 판매자의 이제 솔루션을 강화를 해주고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특히 네이버 멤버십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티빙을 런칭을 했는데 저는 이게 또 되게 신의 한 수 같아요. 저는 이제 온라인 그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을 자주 보는데 티빙을 예전에 그냥 따로 보려면 돈을 한 4천 얼마 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돈으로 그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그걸 공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면 포인트가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더 락인 효과가 생기는데 이러면 네이버를 멤버십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이제 셀러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같은 물건이면 포인트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멤버십을 쓰는 소비자들은. 그럼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그 업체를 선택을 하겠죠. 같은 내가 면도기를 산다면 옥션이 검색이 되는데 옥션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떤 셀러의 마켓에 딱 들어가서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주네. 기왕 여기 가서 산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해주고 아까 보여드린 풀피먼트까지 또 뒤에 대한통운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거래 규모가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5조 원까지. 그리고 월 1억 이상 매출을 달성하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가 지금 이제 거의 3천 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월 1억. 예. 그 정도로 지금 네이버의 생태계가 굉장히 좀 잘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뭐 마케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라. 또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해주고 다양한 데이터 기반으로 브랜드 평판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쇼핑 라이브까지 출시를 했는데 판매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거래액이 7배까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한통운의 배송을 이용하고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이 네이버에 딱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도 있어요. 네이버가 대한통운하고. 근데 네이버가 이번에 이마트랑 또 제휴를 했잖아요. 그 이마트에 물류창고까지. 거기서 이제 신선식품 같은 걸 많이 배송을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가장 좀 약점 중에 하나가 물류창고랑 신선식품인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커버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뭐 솔루션이라고, 이 샐러드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어 구축. 요 파란색 선은 2021년도에 본격화하는 좀 솔루션,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스토어 구축해주고, 상품 관리해주고, 마케팅, 인공지능, 주문 결제, 특히 정기 결제. 예. 이게 한마디로 구독형이죠. 매달 정기 결제할 수 있게. 그 다음 배송, 풀필먼트, 그 다음에 정상 금융까지, 사업자 대출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에서 예,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이버가 자리를 지금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이제 하는 사업을 보시면 특가 창고랑 네이버 장보기가 있는데, 이건 대형마트를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을 잠식하고 있죠. 브랜드 스토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을 런칭을 온라인에서 하는데, 백화점이 싫어하겠죠. 예, 백화점을 타겟팅으로 한 거고,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은 락인 효과, 배송, 물류, 신선식품. 예, 요게 이제 네이버의 하나의 큰 틀의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쿠팡은, 여기 쿠팡 홈페이지인데, 어쨌든 생필품. 그러니까 쿠팡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거는 생필품을 직매입을 해가지고 반복 구매를 시켜요. 여기서만 사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어쨌든 반복 구매한 거 웬만하면 다 쿠팡에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생필품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도 어쨌든 다양해요. 이런 신선식품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신선식품 쪽에서는 이마트랑 경쟁이 치열한데, 과연 그 쿠팡이 이길 수 있을지는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쿠팡도 멤버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로켓아웃. 그래서 이게 월 2,900원인데 요새 여기에 쿠팡 플레이인가요? 동영상 서비스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좀 더 락인 효과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로켓아웃 멤버십. 이거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 소비자한테 페이로 돌려주는데, 쿠팡은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배송이죠. 여기 가입하면 오늘 당장 내가 배송해주겠다. 그리고 배송비가 무료잖아요. 예, 그런 좀 락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은 또 로켓 배달. 요새 쿠팡 이츠가 좀 평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쿠팡 플레이. 예, 이게 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평들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볼 게 없다. 예, 하는데 아마존처럼 하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 로켓아웃에 가입한 사람들은 동영상까지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락인 효과인데, 어쨌든 컨텐츠가 얼마나 채워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이제 연역인데 2014년부터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매출 1조를 돌파했고요. 원래 아시죠? 쿠팡, 티몬, 위메프 3강 구도였죠. 소셜 커머스. 특가 상품. 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그 구매를 하시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셜 커머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쿠팡은 사업 철수했고, 지금 위메프하고 티몬은 아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이제 그 로켓아웃 출시를 했고, 로켓 프레시, 쿠팡 이츠까지 출시를 하게 됐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페이라든가 플레이까지 출시를 했고, 드디어 올해 상장을 하게 됐는데, 무려 시가총액이 한때 100조원까지 갔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합친 것보다 더 많았어요. 한때.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해서 효과를 발휘하겠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생각하는 쿠팡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팡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로켓 배송을 통해서 당일 배송 트렌드를 주도를 했고, 또 아마존을 벤치마킹 했어요. 멤버십, 프라임 멤버십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선식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고, 가장 강점은 물류센터입니다. 170개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한국 가구의 70%가 물류센터 10km 이내에 인접해 있대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전체 100%가 10km 이내에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지금 5조 원을 자금을 조달을 했어요. 물류창고 많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는 쿠팡에서 배송이 로켓 배송으로 다 가능해지는 거죠. 엄청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쿠팡의 지금 성장은 계속 시작되고 있고, 요게 이제 풀필먼트는
이제 택배 사업자 자격 획득하면서 아까 아마존처럼 풀필먼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 그림은 그려보세요. 지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많은 셀러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쿠팡과 네이버가 뭐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셀러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지는 한번 그때 쿠팡이 일단 이런 서비스를 런칭한다면 한번 그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하고 지금 이마트는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마트 입장에서는 저는 이마트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마트가 좀 부족했던 게 이런 온라인 쪽에 대한 트래픽인데 그걸 확보할 수 있고 이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네이버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명품 브랜드를 런칭을 많이 하는 회사,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을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네이버 멤버십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신세계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네이버 멤버십을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딱 말아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중소셀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에서부터 브랜딩, 마케팅까지 이게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이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세계 그룹까지 또 뒤에 있으니까 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제 이벤트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쿠팡이 이번에 뭐 상장을 했었고요. 예. 아까 이제 신세계랑 그 네이버랑 이제 협업을 하게 됐고 7월부터 아마존 상품을 11번가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데 약간 다크호스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해외 직구 쪽에 특화된 그런 거니까 경쟁은 치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국내 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해외 직구 쪽에서는 한번 11번가가 좀 약진할 수 있는지도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랑 옥션 지마켓 매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롯데쇼핑, 이마트,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인데 카카오가 참여할 줄 알았는데 카카오가 참여를 안 했어요.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카카오가 굳이 하는 사업 자체가 달라요. 다른데 여기 참여하는 거는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4개 회사 중에 한 곳이 인수를 할 것 같은데 인수를 하면 일단 어쨌든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거래액 증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오픈마켓이 아까 보셨지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시장을 장악한다 보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되게 독특한 비즈니스예요. 관계형입니다. 예, 메시지를 보내듯이 편하게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카톡을 통해 가지고 선물하기.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번 구정에 카카오 선물하기 매출이 엄청났대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못 찾아뵈니까 홍삼 같은 거. 그거 너무 편한 게 이게 정말 카카오가 머리를 잘 쓴 게 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선물하기를 보내주면 그 사람 그 연락처 그러니까 배송처를 몰라도 돼요.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주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배송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괜찮은 모델이더라고요. 저도 보내봤고 저도 받아봤는데 너무나 편리했어요. 근데 이 카카오 커머스는 관계형 커머스다 보니까 이 카톡 비즈니스 안에서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예 경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만의 그리고 고마진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쪽 시장에선 특화돼서 성장을 할 것 같고 작년에 한 3조 거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계형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면 할인도 해줘요.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예. 이게 약간 티몬이나 위메프가 하던 그런 서비스들인데 이건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몬이나 위메프는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 명 채우면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친구끼리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진화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카카오 스타일이라고 이제 패션, 의류 쪽도 요즘에 하고 아직은 좀 매출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이게 어떻게 무신사랑 좀 경쟁을 하겠죠. 근데 카톡만의 또 이런
스타일 서비스가 무신사랑 경쟁을 해서 이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 게 무신사 플랫폼이 너무 독보적이에요. 예. 거기서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분들이 다 쇼핑들을 많이 하니까 카카오가 좀 여기서 이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말씀드리면, 예, 네이버하고 쿠팡의 대결은 이어질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일단 몇 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서로 돈들도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스타일이 다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다르니까 계속 이 구도로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하고 쿠팡이 하나씩 잠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들을.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네이버 쿠팡으로 양분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 관계형 비즈니스, 이 커머스는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카카오만의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그냥 갈 것 같고, 신선식품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커져버렸어요. 예, 요게 하나의 특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커머스, 풀필먼트, 요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음식료품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매출. 작년도에 요 정도 10% 비중이었는데 12%로 거의 지금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음식료. 그래서 요게 대세가 되고 있고, 마켓컬리 50대 이상 고객이 이렇게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팀원도 돼지고기, 채소. 그래서 신선식품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점점 매출액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채팅하면서 수수료도 되게 싸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여기 나오면은 매출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방송 규제 영향이 좀 없대요. 이게 홈쇼핑하고 다르게. 그래서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풀필먼트 업체들이래요. 이게 이제 저희 당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그 오리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이게 이제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풀필먼트 이 시장 커집니다. 예, 왜냐면은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자기가 다 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풀필먼트가 이렇게 커지는데, 뭐 마이창고, 코리아센터, 카페24도 있고, 대한통운은 네이버랑 같이 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건, 저도 생성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한번 여기 좀 올려드렸으니까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인 쇼핑몰 지금 창업자가 많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오늘 좀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NHN 고도에도 샵바이라는 1인 창업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창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NH 고도의 샵바이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쪽도 지금 계속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지금 온라인화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상품들까지 다 온라인화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 쿠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저는 뛰어든다면, 자기만의 뭔가 또 독특한 또 기반을 가지고 뛰어든다라면은 충분히 또 기회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식 전문가지만 감히 한번 제가 오늘 좀 이커머스 한번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NHN 고도 샵바이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이트렌드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이런 또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